도사님이 30년간 정치권을 보고 계셨지만 네네. 국내외로 이렇게 격변기였던 적이 있었을까? 없어요. 80년대 이후로. 없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 한국 정치가 아마겟돈, 네. 대혼돈. 저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이 우리의 운명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럴 때는 사실은 수호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있는 거지만 예. 보수 재건 프로젝트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보수 쪽에는 없어요? 그런 수호자가 없죠. 네. 이동재 수호자죠. 뉴스 캐비넷 수호자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일신문 수호자고 예. 그렇죠. 매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테마가 두 개입니다. 우리 시청층이 딱 궁금해할 만한 거 두 개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데이터. 대통령의 2주째 지지율 하락. 일단 이번 텀에 어디까지 지지율 하락갈 것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관세 협상, 미국발 관세 폭탄이 지금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진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여론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이 두 가지 저희가 중점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뭐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7월 2주차에 고점을 찍은 후에 7월 4주차까지 최근 나온 조사까지 지금 2주차에 근소하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60%가 넘긴 하지만요.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하락폭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이 추세 자체는 완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인사에서 이제 핵심은 이런 부분이죠. 강선우 전 후보자 할 때도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가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2.4%포인트 리얼미터 기준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0.7이에요. 네. 그때보다는 낮아. 왜냐하면 강선우 때는 안팎으로 열이 뻗쳤단 말이에요. 네. 이건 아니야. 그러면 중도 플러스 자기 지지층까지도 빠졌단 말이에요. 네. 호남에서 수도권에서 50대와 중도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동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간 의상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구미대 김구라 막말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죠. 할까? 왜 이 사람을 왜 쓰지라는 것 자체가 납득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조금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왜냐하면은 뭐지 왜 뭐야 이런 거 이제 난감한 상황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이 사람을 끊어내라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상황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지지율에 왜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소신이라든지 신념으로 보면은 지지율은 보통 올라가요. 예. 근데 이게 고집이다 또는 오기다 이러면 내려가는데 오기다. 근데 이게 강선우 때하고는 또 좀 다른 게 뭐냐면 어떤 게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을 극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 회심의 모델, 네. 업무 역량 평가인가요? 아. 또는 성과 예측 모델인가요? 모르겠어요. APM인가 AMP가 있어요. 네. 이걸 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96점, 그다음에 문재인은 마이너스 80점, 한동훈은 마이너스 60점,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너스 113점. 근데 저는 95면 95고 110이면 110인데 113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은행 20년에 근무를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에 20년을 근무하고 민간기업 때는 뭐 교보생명 몇 군데 이렇게 일을 했어요. 뭐 네. 외교부나 이런 데 인사자문을 그러니까 인사자문이 이 사람이 여하튼간에 뭐 성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현업에 들어가서 그쪽에 전문성을 키운 것 같아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의 출신들은 바깥에 나와서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한국은행이라고는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인사라는 게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사 담당자가 나와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게 큰일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인데 보통 그런 건 다 이 비공개로 하잖아요. 그렇죠. 보안을 위해서. 예. 근데 지금 뭐 이미 점수를 다 공개했어. 96점. 이재명 96점. 그거 같아. 김정일이 옛날에 골프 60타 쳤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300년 지금 날린다고. 이번에 하여튼 뭐 트럼프도 살짝 이렇게 공 내려놓고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20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에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네. 대장동은 최고의 사업 수완.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쭉 왜냐면- 간다. 앞으로도 쭉 간다. 왜냐하면 이동재가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배종찬 배추도사는 예수 배추다. 예. 또는 뭐 부다 배추다. 예. 또는 이러면 안 예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 누구 뭐 이제 아버지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한 번 했잖아요. 음. 근데 지금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저는 다른 발상의 접근이 뭐냐면 예.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인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예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강선우로 인해서 한번 그 지지율 하락의 맛을 봤는데 어. 2주 동안 지지율 하락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지지율 하락을 봤잖아요. 이 매운맛을 봤는데 최동석 대세 지정 없다. 그런데 이 정도로 극 찬양을 하는 사람 같으면 네. 내가 감싸준다. 아, 내가 아프다. 요 최동석으로 인해서는 그러면 한 1~2% 깎여도 그냥 간다. 갈 것 같아요. 간다. 예. 제 예상은 네. 그래서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안 할 것 같았던 사과를 했잖아요. 네. 사과까지 했지 않냐. 사과 같진 않던데 아무튼 뭐. 이게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사과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냥 가는 걸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죠. 예. 지금 왜냐하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무슨 이런 상황이냐. 예. 이게 지금 어느 나라냐. 이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엄청난 논란도 되고 0.7%포인트가 추가로 깎인 건 네. 이건 최동석 논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 사람을 자를 수가 없어. 0.7은 최동석 왜냐하면 포인트였다. 이 사람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그렇게 예수와 비교를 하고 20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이동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동재 자를 수 있겠어요? 도사님을 자르시죠. 네. 함께 간다. 이렇게. 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일단 한 가지 해결됐습니다. 최동석으로 인해서 0.7% 포인트 정도는 깎였을 것 같다. 그런데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최동석은 그냥 안고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관세 폭탄과 트럼프 대통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협상이 정말 코 앞이 아니라 이제 코예요. 코인데 이제 내일 하루 남았죠. 그렇죠. 왜 대통령은 나서지 않느냐라는 보도가 잇따릅니다. 저희 얘기가 아니라 보도가 잇따려요. 한 달간 공개석상에서 관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이나 뭐 기업 노동자 관련된 일에는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 갔었고 부산 그렇죠. 갔었고 그다음에 어제 포스코 관련해서 얘기했었고 SPC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내수용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도사님이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국힘은 지지율 관리 안 하는데 민주당은 지지율 관리 진짜 열심히 한다. 이것도 지지율 관리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일환이죠. 예.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좋게 이야기하면 전략적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러쿵 저러쿵 안 하는 게 협상에 더 낫다. 네. 대통령은 막판에 구윤출 부총리가 31일 1대1 스콧 베센트랑 하면서 스콧 베센트가 먼저 최종안이라고 가져온 걸 보면서 좀 찡그리면서 보겠죠. 스콧 네. 베센트가 15, 20 이러면서 이제 오벌 오피스로 가겠죠. 예. 오벌 오피스에 전화를 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Mr. President 이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이 오겠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윤철 부총리도 이제 미국에서 통보를 하겠죠. 이거 넣어서 포함해서 가격 이 지금 4천억 달러인데 5천억 달러로 안 올리면 우리 협상 안 할 거야. 예. 타결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때 구윤철 부총리가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이때 전화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이런 다음에 이제 뭐 한 20분 정도 내에 답변을 주겠죠. 어떻게 하라라고. 그때는 예.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지막 상황에 가서야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한다. 좋게 봐서 전략적 침묵인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하나는 뭐냐? 예. 이게 좀 책임 회피성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몰아붙일 이유는 없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는 다 대통령이 나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시바. 이시바. 예.
이시바. 예. 아 잠깐 발음 좀.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필리핀의 에두아드란 대통령도 미국을 갔어요. 바로 네. 날아가서. 예. 그다음에 이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이나 다 통화 직접 해요. 카니도, 예. 예. 캐나다도, 뭐 스타머 총리도 마찬가지. 영국도 아, 그렇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더 친해져야 돼요. 자꾸 의심을 하잖아요. 안 친한가 봐, 안 친한가 봐. 두 사람이 안 좋은가 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 심지어 지금 트럼프 측근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일부 신문에는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 아무리 이제 구치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받으면 부당한 안 된다. 대우 그런 이야기가 뭐 전달됐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 책임을 온전히 대통령이 다 둘러쓰게 되면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거 아닌가. 첫 번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 셰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그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 또 이 뭔가 서로 간에 교감되지 않는 거. 아니 친하면은 영어를 잘 못해도 계속 통화하면 돼요. 아니 가랑이 사이로 예. 기겠다고 했으니까 예. 골프를 쳐도 되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아르헨티나하고는 몇 퍼센트 됐습니까? 10% 됐나요? 10%일 거예요. 아르헨티나. 밀레이랑은 친해. 왜냐하면 밀레이는 이야기마다 트럼프를 막 좋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역시 트럼프야. 트럼프 최고야. 미국에 방문해서도 트럼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호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에블라스파뇰 1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자꾸 좀 몸을 움츠릴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통화를 해야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 친중 아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함께다. 미국과 하나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은 재정 경제상이 가서 다 컨트롤해요. 근데 우리는 왜 김동관 보내고 이재용 보내지? 이러면은 기업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K조선 그러니까 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make shipbuilding great again, 네. great America again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스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좀 머쓱할 것 같아. 마스가 그러니까 마가인데 머스가 예. 뭐지 이게 네. 마스가는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용의주도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면은 지금 이재용 삼성회장이 가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한 반도체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 뭐그 정도나 되겠죠. 그러면 예. 이제 뭐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뷰티풀 잉글리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선정 정의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용도 좋아할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삼성이나 이 현대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상당히 경외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전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 대우하고도 관련이 깊고 그렇죠. 뭐 이번에 대우 조선소도 그랬잖아요. 협상이 잘 되면 네. 양쪽에 김동관 세우고 네. 한쪽에는 이재용을 세우겠죠. 네. 그래서 이재용한테는 1,000억 달러 투자 고마워요. 미스터 리, 재영, 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김동관한테도 막 필리조선소 이번에 조선소를 네. 주도하면서 김동관도 한 1,000억 달러 벌써 두 사람만 2,000억 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기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김동관한테도 그럴 거예요. 김동관, 땡큐. 하버드 no. 근데 하버드를 나왔거든. 네. 하버드는 싫어해. 네. 하버드 no, 유펜 오케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떠나서 예. 지금 우리 협상이 조금 이제 저는 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터닉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사저까지 갔다가 또 뉴욕 텀베리 갔다가 스코틀랜드 가거든요. 예. 근데 러터닉이 미국 방송에 출연을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절박하다. 나 여기까지 지금 따라왔다고. 날 예.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부분이 결정적이에요. 예. 운전석에서는 내가 아니다. 운전석에 누가 있다? 트럼프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조금 끄림직한 마음을 그 불신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봐서는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4천억 불 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예. 뭐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00억 불, 2,000억 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5,500억 달러를 일본이 이제 투자하기로 했단 말씀. 760조죠. 예, 네. 그 정도인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가 절반 이하잖아요. 근데 네. 미국에다 그런 얘기를 하면 미국은 대미 무역 흑자는 비슷하게 나오잖아. 그렇죠. 일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네. 같은데 뭐 사실 그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기업 같은 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도 움직이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뭐 몇천억 달러가 됐던 간에 그 15% 이하로 만약에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가져가게 됐을 때 혹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협상이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그 파장이 우리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아니, 것인가? 당연하죠. 예.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에 이번 주 다음 주 8월 한 달간은 관세예요. 관세이기 때문에 8월 한 달간이 관세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지속되겠죠. 예. 근데 15%로 타결됐다 그러면 지지율에는 그다지 타격이 아닐 거예요. 조금 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13으로 되든지 12가 되면 더 좋겠죠. 특히 이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 일본이 12.5인데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관세가 더 높으면 우리 차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차 안 사. 안 사도 큰일 나요. 비슷한 클래스에서 50만 원 뭐 큰일 100만 원으로 납니다. 사는데. 더 비싸죠. 한 네. 400만 원 더 비싸집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협상이 결렬됐다. 또는 트럼프가 빡쳐가지고 방위비도 안 올려준다 그러니까 뭐 소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소고기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 협상 안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예. 깡패라 그래요.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릴게요. 예. 이거 다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에 다 전달됩니다. 외통이 간사잖아요. 갱스터? No, I'm gentleman. I'm gentleman. 네. 갱스터? N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젠틀맨 우리 댓글에 맨날 젠틀맨이라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예. 만약에 결렬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5%로 그대로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마치 브라질이나 또는 스페인처럼 빡쳐가지고 야 이렇게 협상할 거면 뭐하러 협상하니 30%로 가.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0%대로 내려옵니다. 아 50%대 예. 사자는 안 붙고요. 저는 50%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아, 신기하네. 만약에 협상 결렬돼서 25%로 간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도 우리 자동차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반도체는 희소식은 하나 있어요. 예. 삼성이 테슬라에 테슬라. 23조 예. AI6 칩을 공급한다는 거 외에는 예. 희소식이 별로 없어 지금. 아. 왜냐하면 반도체 지원 이런 거 다 삭감되는 거예요. 예. 2차 전지도 지금 상이 안 좋아. 그럼 지금 희소식에 오려면은 트럼프가 자동차 12.5 일본하고 그대로 해주고 한국은 3천억 달러만 투자해. 조선 very good. 한국 사랑해요. 10 조선 very good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 구윤철 부총리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더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우리로서는 좋죠. 그걸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엄청나죠. 예. 지금 이제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그래도 일단 일단락했다는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시게루가. 그렇죠. 이시바 시게루 말씀을 조금만 제가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의 대미 협상력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로 5월보다 16% 포인트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최종 12.5%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지지율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팁을 말씀드리면 예. 일본은 지지율 조사를 할 때 개인에 대해서 안 합니다. 이시바를 물어보면 항상 이시바 내각, 아베 내각 이렇게 물어요. 예.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물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재명 정부를 물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개인 인기처럼 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인기는 정치인처럼 높으지만 정부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로 물어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정부로 물어보면 지금 더 낮을 거예요, 지지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조직이 딱 꽉 짜여져서 가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소방이다. 소방? 상호 관세는 저는 미국과의 협상은 소방이라고 봐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겁니다. 미국의 몬태나
또는 미네소타,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이런데 막 소가 사람보다 많아. 아, 알잖아요. 예. 소가 사람보다 많아. 배추보다 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좀 한번 잡숴봐서 막 이래 미국 가면. 예. 근데 이제 이 소인데 소를 30개월? 왜 30개월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2008년 강우병에 묶여서 이게 못 헤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 정부는 못 풀 거예요. 30개월 이상을 35개월, 45개월짜리를 들여온다 그러면 지지층들이 난리가 날 거잖아요. 예. 반미국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못해. 그러면 소방에서 소자는 해결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방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방입이잖아요. 아,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미 마지노선을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 트럼프가 제가 트럼프 편드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 코리아, ATM, 현금 머신, 머니머신. 1기 때 예. 최소 30억 달러는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100억 달러를 요구하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건 30억 달러는 맞춰달라는 거예요. 30억 달러가 뭐다? 4조 2천억 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1조 5천억으로 퉁치자는 거잖아요. 네. 트럼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방위비를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방위비는 뭐 일단 30억 달러 그 정도 그렇죠. 올라가더라도 소고기를 지킨다? 그러니까 아니 저 소고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방위비도 어차피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소고기 그 김용배 의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김용배 말씀하신 의원 예. 이제 이분이 이제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입니다. 이분이 미국을 깡패라고, 이게 옛말로 얘기하면 깡패다 이러면서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서 미국의 불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불만이 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깡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 미국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굳이 상호간세 협상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발언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좋죠. 예. 가령 미국을 향해서 말씀은 한국 국민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하는데 지금 소고기 압박해봐라. 한국 국민들이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강우병이라는 이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건 점점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대신에 여러분들 방법이 많습니다. 뭐냐? 30개월까지의 소고기를 왕창 수입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못할 이유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30개월까지의 소고기를 3배 이상 더 수입해주겠다. 네. 이게 우리가 협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치고 들어가면서 주고 어떤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장 우리가 개방하기는 힘드니까 네. 이건 두고 검토하겠다. 다만 30개월까지의 수입 물량은 지금보다 3배로 늘리겠다. 이건 트럼프도 고개를 끄덕일 만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가령 뭐 길이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트럼프도 잘 모르는 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길이,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알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very actively 우리가 검토하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도 thank you 검토 please 이렇게 나오지 집어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협상은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방위비 부분에 대해서도 더 미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 문제가 생겼죠. 미군 3명이 네. 검찰에 송치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사드 관련해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제가 예.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잘하세요. 알 수밖에 없죠. 예. 네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캠프 캐롤이라는 것은 이제 외관이에요. 외관 맞아요. 외관인데 외관. 예. 그렇죠. 캠프 캐롤인데 외관이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청도가 있고 네. 청도는 또 소싸움으로 유명하죠. 예. 소가 또 나오네. 미국소 또 한국소.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군인데 미군이 뭐냐면 노 사드라고 한 것을 현수막을 뜯어갔다는 거예요. 맞아.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죠. 이 미군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군의 일탈로 봐야 되지. 뭐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미군들 또는 뭐 여러 다른 곳에 있는 미군들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한 대로 처벌받아야죠. 네. 근데 이걸 저는 다시 한 번 더 반미 형태로 미국이 봐라. 미국이 이런 나라다. 그러니까 개인을 국가로 전환시켜서
또 반미 구호를 외치고 그건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 다 드리는 겁니다. 뇌리에 좀 남아 있잖아요. 그 효선- 반미 시위했던 효선 미순. 예, 네네. 그때 물론 이제 2002년이었는데 목숨을 잃은 여중생들 참 안타까운데 그건 잘못했죠. 뭐 예. 장갑차가 이게 미군 장갑차라는 것이 이른바 뭐이 에이브람스 근데 네. 거기에 가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한 거야. 근데 미국이 잘못한 거야. 반미 네. 여론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정권도 이제 지금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또 한 번 오버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최근에 저는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이 최근에 오산 공군기지 네. 미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잘 아는데 거기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미군하고 같이 쓰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 보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런 불필요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금 사드 노사드라고 써 있는 그 현수막을 사드 반대하는 그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미군 그렇죠. 3명이 지금 네.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재물 손괴 혐의로 송치가 됐는데 그러니까 폭행이나 절도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뭐 물론 범죄라면 당연히 미군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폭행이나 절도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드 반대 현수막과 관련된 재물 손괴 혐의인데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을 당장 코앞에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친중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가 그러니까요.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은 물어라. 예, 다만 이게 사드기 때문에 자칫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이동재 그 얘기한 대로 이런 이슈가 또 중국과 연관돼서 번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미국이라는 나라와 연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개인은 일탈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한국에 28,500명의 미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이렇게 나쁜 짓거리를 하고 다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봐라 미군을 봐라 이런 행동을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 양키 고음하자. 지금 뭐 누구 상당히 시민운동을 하는 유력 네. 인사는 지금 양키 고음을 지금 이상하게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더 냉정하게 지금도 우리 다음 출연자도 더 냉정한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을 할 일이다. 예. 네. 도사님 오늘 출연하신 거 제 세 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선우 후보자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동석으로 0.7% 포인트 정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안고 갈 것 같다. 약간의 손실은 있으면 예. 안고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얘기를 너무 잘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 만약에 관세 협상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50% 초반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방위비하고 미국 소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협상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도사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